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오늘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너무 상쾌해서 산책을 하면서 오늘은 좀 브이로그처럼 가볍게 또 얘기를 해보는 식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공원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주제도 없고 그냥 떠오르는 거 친구랑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이 배경이 이쁘니까 그래도 좀 낫겠죠? 어제는 좀 서울 외곽 쪽으로 빠져서 좀 자연이 있는 생태학습장 그런 데를 아는 형들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그 차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서 떠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좀 얘기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어제 저랑 같이 동행한 그 형은 의사분이세요. 당연히 일반 분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겠죠. 사회적 지위 같은 것도 그래도 인정을 받고요. 제가 이 형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최근에 의사 이슈들도 있고 했는데, 대부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도 약간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의사들은 생명이나 아니면 이런 아픈 분들을 물론 헌신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차피 비즈니스적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필요 없는 검사들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수술도 필요 없는 수술이지만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뭐 안에 뭐 어려운 용어 쓰면서 이게 어떻게 됐고 어떻게 돼서 해야 합니다 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기 싫고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인정하지 않지만 서로 알고 있는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형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하시고 필요 있는데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주변 자기 동료들도 다 의사실 거 아니에요. 좀 욕을 먹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식으로. 나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관점인데, 저는 그렇게 타고난 거고, 성향이. 남 속이거나 남한테 상처 주는 게 눈 깜짝 하나 안 하는 분들도 계신간 반면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럼 자기가 노력으로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가 아니고 그냥 성향이에요. 성향. 자기가 타고난 자기의 색깔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영혼의 색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눈 깜짝 안 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짓밟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아무튼 그 형을 만나서 어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또 이런저런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형 같은 경우도 주변이 다 의사시고 나름 소위 여기 사회에서 좀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물질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요번에 뭐 차를 포르쉐로 바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주식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옵션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들. 집, 차, 뭐 또 뭘 샀고,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형의 영혼은 어찌됐든 되게 순수한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한정적이고, 진짜 우리 삶에서 어떤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밥만 먹고 사냐 물론 그 정도는 아니고, 자기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을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을 기준도 다들 각각은 틀릴 거예요. 누구는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을 갈 때 무조건
예를 들면 외제차를 타고 가야지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예를 들면 그냥 어느 정도 뭐 국내 차에서 이 정도 급 타면 되지라는 분이 계실 거고, 그래도 이렇게 뭐 택시 타고 갈 수 있으면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은 차로 하나 예를 들긴 했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각각의 기준이 다 틀릴 거죠 물론. 근데 정말 그냥 미니멈으로 잡아서 이 형은 이제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뭐에서 갈등을 많이 겪냐면, 좀 전에 얘기로 돌아와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갈등을 받는데요. 주변에서는 다 막 물질적인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달리는 그냥 트랙 하나의 트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 뭐 정면으로 가는 길, 정면 대각선 32도로 가는 길,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이 주변 분들을 보면 그냥 한 개의 길이에요. 한 개의 길. 물질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가 그냥 인성, 그리고 능력, 그리고 행복도, 이 모든 게 그냥 그 하나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의 삶이나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런 부분을 일단 제끼고, 얼마 벌었어, 너 성공했어, 너 인성 좋아, 너 능력 있어, 너 행복해, 이게 다 거기 안에 그냥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이 겉에서 만나는 모임에서는. 그러니까 형도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되게 많겠죠. 주변에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서, 일단 물론 환자를 속이거나 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이윤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시니까 이제 갈등이 되게 생기는 거죠.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근데 이게 제가 크게 방향을 정하진 않았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굵은 줄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30대 초반에는 정말 야망이 넘쳐서 그쪽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좀 눈을 뜨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변 인맥들이 서서히 바뀌면서, 물론 기본적인 물질적인 부분은 추구하되, 그리고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추구하되 이쪽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 돈 많고 자살하거나 돈 많고 불행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돌아보거나 자기 영혼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해 라는 인맥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나름 이렇게 제 안으로 점점 다이빙해서 들어가게 된 케이스인데, 올해도 사실 초에 외국에 나가서 원래 생활하던 패턴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갑작스럽게 계획이 취소돼서 지금 한국에 1년 정도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정말 그 오늘 얘기한 그 의사 형처럼 똑같았어요. 한국에서 나름 지금 장기로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더 딥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기 안에, 제가 서울에 좀 나름 한복판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공기 안에 그냥 그 에너지가 꽉 찬 것 같아요. 이 물질적인 에너지, 모두가 갈망하는 욕망, 물질, 성공의 에너지가 그냥 이 공기 안에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걸으면서 이렇게 호흡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외국에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주변 인맥들을 보면, 그러면 명상하고 요가하고 뭐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밸런스가 되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진짜 친한 친구 몇은 엄청 잘 살아요. 엄청 잘 살아서 자기 사업도 몇 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올라가고 싶어 하고,
어디까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근데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냥 하나예요. 물질적인 부분, 성공. 그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사는 친구들이 있고요. 되게 착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이프에 포커스를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런가 반면에 또 그쪽을 내려놓고 정말 자기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 자기 영혼이 이번 생에서 무엇을 자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지만 귀 기울이면서 현실적인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쉽게 설명해서 오늘 이 친구를 만나면 또 이런저런 뭐 성공에 관련된 빨리 이 financial freedom, 뭐라고 해야지, 그 경제적인 자유를 최대한 빨리 누리면서 살고 싶다, 다들 꿈일 텐데, 그러니까 은퇴를 앞당기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싶어 하고, 집도 좋은 데 살고 싶어 하고, 지금 이제 짜질구리한 물건들도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큼직큼직하고 비싼 것들에만 이제 눈이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났다고 치면, 예를 들면 내일은 정말 북 하나 들고 다니면서 동물들이랑 이렇게 교감하는 거 좋아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악기 연주하고 명상하고 요가하고, 그리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그 책들도 뭐 완전 듣보잡 책들이죠.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책들이죠. 이제 뭐 깨달음이나 어떤 영적인 구루들이 쓴 책들, 그런 책들 손에 놓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노트와 펜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들을 적어내 나가고, 자기의 다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을 또 내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밸런스 잡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약간 배낭여행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나라들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피들이 되게 많잖아요, 외국 가면.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정말 거지같이 살거든요. 거지같이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주변에 그런 친구들보다는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는, 그 스피리추얼한 쪽을 보면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추는 친구들이 그나마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는 친구들조차도 어떤 갑질이나 그런 걸 위해서가 아닌 그냥 순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국 얘기로 돌아갈게요. 한국에 제가 이번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게, 와, 이제 밸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이런 부분에서 행복과 어떤 만족감, 꼭 물질에 의지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 빼고는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이런 얘기 꺼냈다가 미쳤어 너? 밥 먹여줘? 배가 불렀구만, 이런 얘기밖에 안 듣는 거죠. 왜냐면 전부 다 지금 주식 얘기하고 어떻게 빨리 집 마련할까, 아파트 빨리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 요즘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뭔가 내 자신이랑 내가 분리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사춘기도 아니고 요새는 사춘기 애들도 뭐 주식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런 환경이나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겠어요. 사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그나마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잠깐 들어올 때 그런 식의 어떤 만남이나 그런 식의 어떤 정서적 교감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좀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장기로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는 나가기만 하는 거고, 저에게 영감을 주거나 저에게 어떤
자극을 주거나 저를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만한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 안에 있다 보니까요. 이거 일로 가면 안 되겠다. 차 번호가 찍힐 것 같으니 다시 저기까지만 가서 돌아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밸런스 맞추기가 한국에서는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포커스를 좀 에너지 쪽에 많이 두려고 해요. 그걸 먼저 보시고 오늘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일단은 사람한테서 어떤 에너지나 기 같은 게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기 안에 떠다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감정을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이거를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공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둥둥 떠다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그러면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들은 어떤 것들이 떠다닐 것 같으세요?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욕심,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해서 오는 어떤 뭐 자괴감이나 아니면 짜증. 왜 나만 이래? 다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래? 다들 돈 많은데 나만 없어. 등등의 어떤 그런 불쾌한 감정들. 그리고 어떤 갑질 같은 데서 오는 어떤 자기 에고가 똘똘 뭉쳐서 나온, 나는 잘났고 니네들은 다 내 밑이야 의 감정. 혹은 반대, 나는 항상 비굴하고 다른 사람은 다 위에서 나를 컨트롤 한다는 느낌, 답답함, 이런 어떤 증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호흡곤란 같은 느낌, 우울함, 그리고 돈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남들보다 더 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 같은 것들만, 그리고 스트레스,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만족 같은 게 여기 공기를 꽉 채우고 있을 것 같아요, 대도시를. 그걸 실질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상상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받아들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큰 거리로 나와 버려서 일단 차 번호가 신경이 쓰여서 공원 쪽으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이 공기 안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아니면 정말 하나의 어떤 삶의 기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우리 감정, 생각,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의 파편들이 이렇게 꽉 이 공기 안을 채워서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의 예로, 아마 산 속 자연이 정말 인위적인 게 없는 정말 100% 자연 같은 데를 딱 들어가서 1시간 이러면 안 되겠죠.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하루나 이틀 이제 핸드폰 이런 것도 다 손에 아예 놓고, 아예 없으면 좋죠. 아예 안 가지고 갔으면. 하루나 이틀을 생활하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정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한 이론을 생각을 해보시면 공기 안에 그런 것들이 안 떠다닐 거 아니에요. 자연이 그 완벽한 이런 질서에 의해서 완벽한 어떤, 뭐라고 하죠? 그냥 치유적인 그런 에너지만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물리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국에 이제 나름 오랜만에 장기로 본의 아니게 머무르면서 느낀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자기 밸런스 맞추는데 조금 더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휩쓸려서 뭐가 나쁜데? 나쁘지 않아요. 휩쓸려서 말 그대로 자기 목표를 이루는 성공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걸로 만족을 얻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파도에 그냥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거대한 파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천 명이 같이 그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데 결국에 그 파도가 이끌어주는 방향이 어떤 다들 꿈꾸는 어떤 파라다이스의 섬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섬에 도착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고 그 큰 파도에 움직이면서 이 바위 파편에 머리 부딪혀서 죽는 사람, 아니면 그 파도에 타다가 잘못 타서 익사해서 죽는 사람, 대부분 시체 투성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그냥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지금 자기가 쫓고 있는 게, 그리고 쫓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과연 만족감이 있고 행복한가, 아니면 점점 자기가 메말라가고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고 점점 피폐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제 집에 그런 얘기를 한참 나누고 시간을 되게 오래 함께 하고 집에 왔는데 독일인 친구한테 띡 하고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냥 뭐 하나가 딱 날라오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요. 영상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날 때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냥 말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 안 보내도 알지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뭔지. 그냥 단순한 북치는 영상 하나예요. 그리고 보시면 뭔가 되게 히피스럽고 또 뭐 어디 거지 새끼 친구 하나 아니야 뭐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나름 미디어와 그 음악 쪽에 프로듀싱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집까지 독일에서 마련하고 지금은 이제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는 친구예요. 능력이 저보다 훨씬 좋은 거죠. 일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길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히 그래요. 말씀드린 게 낫겠다. 아무튼 그 집으로 월세도 받고 자기가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음악에서 나오는 수입 같은 걸로 이제 외국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걸로 어디 그 히피 그지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영상 보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집에 와서요, 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또 이런저런,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되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콜롬비아 여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발리에서 살고 있어요. 발리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 지금 오늘 얘기한 그대로였어요. 한국에 장기로 있다 보니까 이런 밸런스 맞추는 게 되게 쉽지가 않네 라는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 것 같아. 내가 며칠 전에 여기 발리에서 진짜 짧은 영상 찍은 게 있어. 이거 보면서 위로해. 지금 한국에서 못 나오는 거 라는 식으로 영상을 보내준 게 있는데요. 네, 그것도 같이 영상 뒷부분에 넣을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영상을 붙일 건데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하고요. 잠깐만, 마무리가 너무 안 좋은데 마무리를 조금 더 한 줄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자기 영혼의 관리, 자기 만족, 행복의 관리에 정말 초점을 조금 더 두지 않으면, 큰 파도만 바라보고 큰 파도를 타는 것만 바라보면 거기에서 부작용이나 아니면 놓치거나 아니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다 일 때려치고 다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루에 단 몇 분, 아니면 어려우면 일주일에 뭐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어떤 자기가 정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족이란 거는 되게 오래전 영상에서도 뭐 소개해드렸는데 자기만의 방법으로요. 욕조에 이렇게 몸 담그고 핸드폰을 놓고요. 이렇게 뒤에 뭐 젖히고 기대서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그 욕실에 불도 꺼놓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 흘러가는 대로 몸도 이렇게 느슨하게 한번 맡겨보는 시간, 나를 보살펴주는 시간, 내가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 행복감 같은 것도 한번 젖어보는 시간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공원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살 빼려고 빨리 걷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천천히 주변 이렇게 녹색들, 나무들, 풀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그런 걷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글귀들을 많이 담고 있는 어떤 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한번 접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정말 정기적으로 너무 텀이 길지 않게 그렇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저도 다시 초입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그 독일인 친구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지금 그 발리에 산다고 하는 콜롬비아 친구의 영상입니다. 저를 위로해주기 위한 영상. 굉장히 짧긴 한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캐치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인데 추석 때 좀 스트레스 받으신 거랑, 그리고 또 나름 어제 달리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것까지 다 좋은데 오늘 하루는 조금 느슨하고 자기한테 재미로 충전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영혼이나 우리 몸이 정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산책하는 기분으로 같이 즐겨주셨으면 네, 만족할 것 같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You can see Shalom here. This is Shalom. And this is my place. And this is what it looks from the terrace up all the hills. And yeah, Saramkot again. എവിടെയുണ്ട്? What happened to you in the rain? Dude, you saw the clouds.